이번 시간은 분산 시스템의 주요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의 주요 특성 5가지는요. 먼저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먼저 확장성이 있겠고요.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신뢰가 갈 수 있는지 신뢰성, 그리고 유효성, 그리고 또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효율성과 얼마나 많이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용이성이 있겠습니다. 각각을 영어로도 한번 써보죠. 확장성 하면 scalability죠. scalability가 되겠고요. 신뢰성은 뭐가 될까요? reliability 맞나요? 그리고 유효성은 availability가 되겠고요. 효율성은 efficiency가 되겠죠. efficiency, NCI, 그쵸? 그리고 용이성은 서비스빌리티와 매니지어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확장이 가능함에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또는 어떤 환경 비용으로 인해서 시스템 또한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확장성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어떤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수정본을 배포하고 나서도 어떤 속도 향상을 할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확장 가능하도록 그런 아키텍처를 짜려면 이러한 상황을 잘 피하고, 그리고 모든 참여 노드, 서버들이 아주 고르게 이렇게 균형이 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확장은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요. 뭐가 있냐면 수평 확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 확장이 있습니다. 수평 확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수평으로 서버를 여러 대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서버를 확장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의 로드 밸런싱을 서버를 놓고, 그리고 다양한 웹 서버를 둬서 트래픽에 따라서 각각의 서버로 분산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수평 확장이라고 하고요. 수직 확장 자체는 하나의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서버에다 메모리도 더 많이 넣고 CPU도 더 빠른 걸 넣고 그리고 하드도 더 빠르고 더 용량 큰 걸 넣으면서 확장하는 거를 수직 확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실리콘밸리 친구들은 이거를 홀스 파워를 마력을 늘린다고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서버 자체의 성능을 단일 서버라고 해야 되겠네요. 단일 서버 자체의 성능을 확장하는. 그래서 예로 뭐가 있냐면 CPU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램을 증설 하거나 하드를 증설하는, 혹은 SSD로 교체하는 이런 것들. 수평 확장은 서버의 수를 늘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될 것 같고요. 수평 확장에 좋은 예는 뭐가 있냐면, 얘는 카산드라와 그리고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몽고DB,
DB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얘는 밑에다 쓸까요? 그리고 수직 확장은 뭐가 있냐면 RDB MS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쓰시는 MySQL이나 아니면 MS SQL 그리고 뭐 오라클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카산드라나 몽고DB는 대표적인 NoSQL 계열인데요. 얘는 그 DB 자체의 릴레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게 데이터를 넣고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하지만 RDBMS 같은 경우는 그 수백, 수천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다양한 조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 샤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평적으로 확장하면 그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SQL문을 좀 바꿔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부가적인 처리를 많이 해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테이블이 추가되거나 어떻게 그 릴레이션이 바뀌게 되면 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RDBMS 쓰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얘를 뭐를 하냐면 CPU나 램이나 하드를 교체를 해서 시스템 자체의 호스파워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 몽고DB 같은 경우는 어떤 분산 쪽으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늘림으로써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몽고DB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관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워낙 많은 데이터를 쳐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분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몽고DB를 사용을 해서 어떤 수평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 신뢰성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 분산 시스템의 일부 서버가 다운되어도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신뢰성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이 같은 경우는 서버 한두 개 죽었다고 전체 아마존 시스템 자체가 다운이 돼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신뢰성, reliability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유효성은 뭐냐면요, 시스템이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동. 이거 좀 어렵네요, 말이. 를 유지하는 시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스템 서비스 혹은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백분율로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동안 이게 시스템이 무리 없이 작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유지하는 거를 백분율로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2.4시간이 폴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시스템 다운이 일어났다 그러면 유효성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90%가 되겠죠? 예, 그런 얘기고요. 이거가 이제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신뢰성은 어떤 유용성에 기여하지만
유효성을 측정하는 이유는 뭐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단순 신뢰성에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빨리 복구가 됐다 그러면은 유효성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뭐 2.4시간 정도 시스템이 못 돌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효성에 나타나지만 신뢰성에서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효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뭐 수요성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원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투입된 자원, 시간도 되겠고요. 뭐 인력도 되겠고 돈도 되겠네요. 대비 뭐 성능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스템 성능. 네. 그래서 뭐 빠른 시간에 적은 인력과 저렴한 돈으로 어떤 시스템 성능을 얼마나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효율성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관리 쪽으로 해서 서비스빌리티, 서비스할 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유지 관리가 얼마나 쉬운지 뭐 그거를 용이성이라고 합니다. 분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운영과 유지 관리가 얼마나 쉬운가를 고려해야 한다. 뭐 쉬운가?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앞에 것도 빼겠습니다. 운영과 유지 관리가 얼마나 쉬운가? 이게 용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정리하자면 분산 시스템의 두역 특성은 5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확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겠고 이거는 수평 확장, 그러니까 똑같은 서버를 수평적으로 하나씩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직 확장, 하나의 서버를 이제 극한까지 성능을 올리는 거겠죠. 수직 해서 이거는 이제 홀스파워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수평 확장을 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있다? 카산드라와 몽고DB가 있다. 그 이유는 얘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관계, 릴레이션이 굉장히 단순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때문에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게 용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반대 얘기로는 뭐 있을까요? 그렇죠. 테이블이 많고 관계가 복잡한 것들은 얘를 따로 띄어서 두 개의 서버로 서로 데이터를 나눠 넣는 샤딩이나 그런 걸 처리할 때 일단 나누기도 복잡하고 얘를 계속 앞으로 테이블도 점점 많아지고 다양한 관계들이 점점 더 사용하면서 생길 텐데 그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려니까 어떻게든 하나에다 다 때려놓고 좀 해보자 하니까 CPU도 몇 개 더 집어넣고 빠른 걸로 넣고 SSD도 많이 넣고 뭐 메모리도 많이 늘려서 캐시로도 쓰고 하는 식으로 쓰는 수직 확장이 RDBMS에서는 많이 쓰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성 수십 수백 대의 서버가 쓰인다고 했을 때 일부가 죽었다 그래도 그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가 그걸 체크를 해서 다운되지 않는 서버로 계속 트래픽을 보내줌으로써 다운되어도 시스템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효성,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또 얘가 만일 다운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해서 시스템 운영하는 시간을 더 늘리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였겠고요.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시스템 얻기 위한 시스템을 높게 얻으면서도 자원을 최소화해서 그쵸? 이윤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용이성, 추후 서비스할 때 운영할 때와 유지 보수가 얼마나 쉽게 되는지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